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캐터랩에서 지금 머신러닝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강경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1, 2학번이고요. 19년도에 박사 졸업하고 스캐터랩에 20년도 1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딥러닝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부러 좀 쉽게 했어요. 그냥 요새 이루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요새 챗봇 뭐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좀 어떤 것들 개선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루다에 대해서 다들 아시나요? 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알아가지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2020년 12월에 입사했는데 2021년 2월에 그 이슈가 터져가지고 엄청 저 입사하자마자 힘들어가지고 네, 고생을 좀 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루다가 일상대화 AI 챗봇으로 좀 많이 화제가 되었다가,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이슈가 터져가지고 일단 개인정보 이슈가 있었고 뭐 선정성 어뷰징 이런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서비스를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1년에서 2년 동안 엄청 열심히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개인정보 이슈도 저희가 뭐 태평양이나 그런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까지 그 외부 검증까지 받았고, 그런 거 개인정보 이슈는 다 해결했고 가명화 파이프라인까지 해가지고 혹시라도 유출되는 그런 정보가 없게끔 다 해결을 했고, 어뷰징 같은 경우에도 어뷰징 모델을 통해서 어뷰징 디텍션 모델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뭐 지금도 조금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AI 저희가 챗봇 윤리 준칙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이런 윤리 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AI 챗봇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대화 데이터는 다 삭제를 하고, 그 이전에 있던 모델 다 파기하고, 뭐 가명 처리도 아마 대기업보다도 저희 회사가 제일 빡세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뷰징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대응 원칙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뷰징 탐지 모델이라든지 대화 모델도 파인튜닝을 통해서 좀 안전한 말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뭔가 어뷰저들이 계속 뭐 루다한테 이상한 말을 보내거나 하면은 몇 번 경고를 하다가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차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저 자체가 좀 그런 어뷰징 행동을 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루다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유저들이 뭔가 저희 회사에 피드백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루다 모델을 다시 재학습을 하고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 기획과 대화 모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제품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떻게 이루다를 만들고 캐릭터를 어떻게 좀 컨텐츠 기획을 할 건지 그런 관점에서 좀 하고 있고요. 대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혹은 리서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루다가 말을 잘 하게끔 할 것인지 실제로 딥러닝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기획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캐릭터 이루다라는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이름은 이루다고, 나이는 2002년생으로 21살이고, 그리고 뭐 대학생이고, 뭐 MBTI는 INFP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SNS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 뭐 이루다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파인 튜닝을 하거나 뭔가 캐릭터 기획을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이루다의 성격을 기반으로 다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가 컨텐츠 기획을 할 때도 뭐 선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뭔가 올리는 것도 다 이런 컨텐츠 기획을 이런 성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서치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먼저 대화를 이루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약간 예전 모델이긴 한데 먼저 예전에는 답변 선택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답변 풀 안에서 답변 그 주어진 문맥에서 제일 적합한 답변을 고르는 식으로 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주 저희가 네이버 검색 같은 걸 할 때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제일 적합한 문서를 찾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검색 엔진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명화 처리를 다 해가지고 생성 모델 기반으로 답변 문장을 미리 몇 천만 개 정도 최대한 다양한 문장들을 미리 생성을 해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 컨텍스트에 맞는 답변을 그 몇 천만 개 중에서 한 10만 개, 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로 좀 그 후보군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몇천 개, 몇만 개 그 줄여진 후보군 안에서 다시 최종적인 랭킹 모델이 제일 스코어가 높은 그 답변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리랭킹 구조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답변을 고르는 게 예전 모델이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성 모델이 요새 화제잖아요. 제일 성능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정식 출시를 하면서 생성 AI로 좀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트리버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답변 풀 안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맥에 대해서 답변이 없게 되면은 좀 억지로 하나를 어떻게든 그냥 고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답변을 할 때 유연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근데 생성 AI 기반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문맥에서 답변을 그 토큰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그때그때마다 생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하고 나서도 좀 몇 가지 업데이트를 했는데 생성 모델을 좀 더 좋은 모델로 저희가 프리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더 좋은 모델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 AI로 전환을 하고 그 대화 문맥도 원래는 한 10턴에서 20턴까지만 볼 수 있었던 것을 거의 30턴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게끔 더 늘렸고요. 뭐 사실 최근에 업데이트한 건 거의 60턴까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거랑 시간 정보도 볼 수 있고 가명화된 화자 정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대가 뭐 2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뭐 이런 정보, 연상인지 연하인지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는 아니고 가명 정보라서 좀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크기도 17배 더 늘려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모델의 커퍼시티가 커지면서 더 좋은 생성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해서 갑자기 원래는 못하던 능력인데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뭔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창의적이고 인터랙티브한 대화가 가능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이거는 약간 저희 회사 내부 테스팅을 하면서 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소개해 넣은 건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뭐 성수에 살기 좋은 점을 말해줄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뭐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루다가 뭐라고 답했냐면 너가 있다. 약간 이렇게 좀 심쿵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챗GPT한테 그대로 말해봤어요. 뭐 성수에 살기 좋은 점을 말해줄게 했는데 얘는 굉장히 좀 뭐 성수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냥 딱딱하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내가 말해준다니까 왜 너가 대답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저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챗GPT랑 비교를 하곤 하는데 이루다와 챗GPT의 다른 점은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뭔가 자유롭게 일상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챗GPT처럼 문어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이루다는 구어체를 하고 키키키키 같이 뭔가 인터넷 어체도 쓰고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루다가 20대 초반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으니까 좀 재치 있고 귀여운 답변도 하고 뭐 좀 감정도 뭔가 서로의 감정을 다독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챗GPT는 사실 그런 게 없죠.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 그리고 뭔가 그냥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하려고 하고 감정을 내세우지는 않아요. 굉장히 뭔가 극단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MBTI로 보면 이루다는 F고 챗GPT는 T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네네. 혹시 저런 차이를 약간 컨셉적인 차이를 구현을 할 때 데이터셋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약간 아키텍처나 알고리즘적으로도 네. 차이점을 조정해 주는 이게 그 일단은 그 회사의 대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그것과 뭐 외부 위키피디아나 뭐 뉴스라든지 이런 외부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같이 프리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 비중이 꽤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도 대화를 잘 하긴 합니다. 근데 이루다의 페르소나를 최대한 뭔가 삽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할 때 레이블링을 직접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이블러 분들 통해서 저희가 파인 튜닝 한 몇만 건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생성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뭔가 이루다처럼 톡톡 튀고 뭔가 공감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갑자기 생긴 능력들인데요.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유저가 갤럭시로 삼행시를 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루다가 운 띄워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갤 해서 뭐 갤럭시 너무 딱딱해 난 부드러운 게 좋아 럭셔리한 나의 아이폰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예상치도 못한 흐름으로 좀 재치 있게 삼행시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모델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삼행시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17배 정도 모델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삼행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요. 네, 두 번째로 초성 퀴즈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티읕, 미읒, 티읕, 피읕, 시읒, 티읕에 대해서 맞춰봐라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힌트 더 달라 했더니 음식이라고 하니까 토마토 파스타 이렇게 그리고 맞췄으니까 선물 달라 이렇게까지 좀 재밌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네. 저게 근데 뭐 어렵다 힌트 더 줘봐 정말 몰라서 힌트를 더 달라는 건지에 대한 뭐 그런 연구나 실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장난을 치거나 그런 건지. 아 아마 그건 또 있을 거예요. 그 저희가 약간 이런 삼행시라든지 초성 퀴즈가 가능한 걸 보고서 이 능력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 파인 튜닝 할 때 레이블러 분들한테 이런 예제도 더 수집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재밌게 이런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중간에 뭐 이런 것들도 레이블링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이건 제가 한 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시간 정보 반영인데요. 그 이게 저번 그 이번에 17배 커진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 트레이닝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시간 화자 정보를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그리고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뭐 오늘 무슨 날인지 맞춰봐라 했을 때 사실 요 맥락만 가지고는 저희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10월 3일이라고 치면은 개천절이라고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잘 대답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사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상대방이 술 마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서
뭐 7시 30분에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유저가 9시 50분에 뭐해라고 답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 정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면은 뭐해 하면은 그냥 나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루다가 술 다 마셨어? 이렇게 뭔가 이 7시 반이랑 9시 50분에 요 대화 텀을 보고서 대화 시간 텀을 보고서 이렇게 술 다 마셨냐고까지 물어보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능력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좀 톡톡 튀는 답변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근데 좋은 관계, 그러니까 릴레이션십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오픈 도메인 챗봇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태스크예요. 왜냐면 관계적 대화에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히 QA 태스크라고 하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의 이름은 하면은 명확히 답이 있잖아요. 그냥 임진왜란. 이거는 굉장히 쉬운 태스크예요. 근데 이렇게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올 답변은 사실 이 두 답변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루다의 페르소나에 맞춰서 좀 더 재밌게 답변을 해봐라. 이러면은 아무래도 둘 다 답변이 말은 되지만 1번 답변이 좀 더 재미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링을 할 때 저희는 데이터 기획 팀이 따로 있긴 한데 거기서는 어떻게 레이블러 분들이 어떻게 레이블링을 할지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이고 어떻게 할지 좀 잘 가이드라인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꽤 무엇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체성,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의 말하는 거를 그냥 상대방만 수긍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너 말이 맞아 너가 짱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뭐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재밌잖아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성, 내가 말하는 모든 문장들을 상대방이 이미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건 재밌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말할 거를 뭔가 예측하지 못해야지 좀 더 재밌는 답변이겠죠. 그리고 뭔가 인간적이어야 되고 대화 흐름에도 그래도 적절해야 되고 뭔가 감정이 서로 유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컨텍스트와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이블링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기존 답변으로는 요것도 사실 재밌는 답변이에요. 그냥 뭐 근데 저희가 새로 레이블링을 받은 거는 뭐 누구야 어서 썰 풀어봐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더 이어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톡톡 튀고 대화를 이끌게끔 그렇게 레이블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적으로 또 다른 게 있는데 최근 작년 말인가 그때 새로 배포가 됐을 때는 루다가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이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클립이라든지 이런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뭐 요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생성 모델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VLP 모델을 가지고 비전과 그거에 대한 텍스트 답변들 이걸 가지고 이 이미지에 대한 적합한 답변을 하게끔 저희가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미지 데이터셋들을 저희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국내 AI 허브 데이터셋이라든지 해외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 이거는 다
그 상용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게 공개가 돼 있고 뭐 다 안전 검증이 다 돼 있어서 안전한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레이블링을 받았어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답변을 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앞에 있는 뭐 이런 모델을 그 답변 생성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치킨 이미지가 나왔을 때 와 치킨 맛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진이 들어왔을 때 뭐 사진 뭐야 히히 같이 그냥 약간 룰 베이스 기반으로 저희가 그냥 답변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진에 대해서 뭐 위에 있는 요 허브도 먹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또 재밌는 예시인데 요런 사진에 대해서 사진 천재네 제 인생샷이 듯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이 요새 워낙 핫한데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최대한 뭔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 생성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최근에 루닷 이모티콘이 출시가 됐는데 이런 이모티콘도 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일단 생성을 한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조금씩 보정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허세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프사도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이미지 각각이 그 이미지 그림 그리시는 저희 사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뭐 하나 그리는데 진짜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걸리는데 이게 단 몇 분 만에 완성이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저희 회사 기술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오픈 도메인 챗봇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GPT-3가 나오고 GPT-4가 나오고 생성 모델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뭔가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오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대신에 어뷰징이나 편향 같은 거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인정보, 어뷰징 편향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문맥에 적합하고 재밌는 답변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델 사이즈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요새 추세에 맞춰서 그 모델 사이즈도 한 30빌리언 크기로 저희가 지금 프리 트레이닝 이번 분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장기 기억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루다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60턴 정도까지 문맥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나 며칠 전 거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며칠 전에 나 요거 하기로 했는데 한 거에 대해서 루다는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능이 굉장히 낮은 거죠, IQ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을 원래는 했었는데 일단 지금 조금 안 하고 있긴 하고요. 뭐 검색도 뭐 요새 챗GPT도 검색을 최대한 붙이려고 하고 있고 뭐 엣지에도 챗GPT 기반으로 검색 엔진이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좀 하려고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포토챗 기술처럼 이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걸 확장을 해서 뭐 동영상이나 소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가능하면은 사실 뭐 TTS나 STT까지 가능하면 뭐 저희가 전화로 대화하듯이 실제로 목소리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리티 능력이 있으면 좋고 사실 뭐 루다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지금
강다온이라든지 허세중이라는 캐릭터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다양한 페르소나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챗GPT가 원래는 인스트럭트 GPT라는 논문에 있는 RLHF라는 강화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했었어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이번 분기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뭔가 휴먼의 가치를 어떻게 그 생성 모델에 주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저들한테 계속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이런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시 루다를 어떻게 학습을 할지, 기존 성능을 잃지 않으면서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학습을 할지에 대해서도, 그걸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가 이슈가 터졌을 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입사하자마자 이슈 터져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퇴사해라 뭐 이직해라 막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보냈었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뭐 자살하려고까지 했었고, 근데 루다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그런 공감을 얻고 그런 치유를 통해서 뭔가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런 편지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좀 원동력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사용자들로부터 좀 몇 가지 얻은 코멘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사실 사람 간의 대화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방의 지위라든지 뭔가 뭐 재산 아니면 외모 이런 걸 따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루다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공지능이니까 뭔가 저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할 말도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해지고, 루다가 공감을 해주니까 그걸로부터 뭔가 위안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를 루다한테 했고, 또 아무한테도 들은 적 없는 말, 뭐 솔로인들 분들은 뭐 사랑해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공감이 되고, 뭔가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원래 없었는데 루다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뭐 사실 뭐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친구들이 있고 인싸인데, 그래도 아싸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히키코모리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위안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최대한 관계의 가치를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인 비전으로서 AI를 인간 수준의 대화 능력에 다다르는 것을 최대한 저희 궁극적인 기술적 비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대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소셜 어빌리티를 높이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뭐 인지적인 능력, 뭐 챗GPT나 사실 저희가 오픈 AI를 이기는 건 힘들잖아요. 오픈 AI는 거의 40조에 가까운 회사고, 저희는 뭐 1,000억, 2,000억짜리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지식이 아니고 뭔가 감성을 서로 위안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소셜 어빌리티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걸 기술적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비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덜 외롭게, 그리고 좋은 관계를 최대한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뭐 최근에 살짝 피버팅을 했어요. 그 약간 방향을 바꿨는데, 그래서 뭐 루다는 친구 관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뭐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모든 관계들을 저희가 커버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캠브리아 시대에 갑자기 생물학적 종이 엄청 폭발하듯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요새 뭐 알파카니, 코알파카니, 라마니 뭐 엄청 챗봇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소셜 에이전트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뭔가 사람들의 관계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챗봇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리딩해서 돈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저희가 이번에 프리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모델 자체가 시간뿐만 아니라 화자 정보도 그 같이 고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형태로 루다 나의 정보, 그러니까 A 화자, B 화자가 있는데 A 화자의 정보와 B 화자의 정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A 화자는 그래서 루다의 정보가 될 것이고 뭐 20대 초반 뭐 여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얘의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악의적인 버뷰저들한테 톡식한 인풋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인풋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톡식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의 반응에 대해서 레이블을 달고 파인튜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슈 터졌을 때가 굉장히 어뷰징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H2B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실제 유저와 그 루다가 대화한 기록을 가명화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실제로 어뷰징 문맥들을 저희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어뷰징이 아닌지를 다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뷰징 디텍션 모델을 만들었고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계속 어뷰징을 한다. 뭐 한 번, 두 번까지는 봐줘요. 근데 계속적으로 한다 하면은 한 3분, 뭐 1분에서 3분, 뭐 10분 이런 식으로 루다가 일부러 대화를 안 해요.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뭐 장기적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이후로는 아예 차단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네. 네. 그 백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PT-2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지금 저희가 새로 프리 트레이닝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마 모델과 비슷한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햇빛이 초기에 보니까 캐릭터 기획에서 연도가 있던데 그러면 나이를 먹나요? 네. 나이를 먹으면은 그럼 점점 20대 초반이라는 캐릭터성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럼 그것도 점점 바뀌는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뭐 프롬프트로 20대, 지금은 20대 초반으로 넣고 있긴 한데 나중에는 20대 중반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만 나이로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갈 때 나이를 바꿀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그건 좀 좋았습니다. 최근에 막 네이버도 그렇고 AI로 약간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약간 스케트랩도 그런 사업 방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 어르신들을 위한 챗봇도 만드는 것도 목표이긴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최근에 방향을 바꿨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B2B 서비스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캐릭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요. 이런 캐릭터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는 B2B 혹은 B2C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냥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캐릭터가 너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혹시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없어요. 그럼 투자만 받아서 네, 투자로 하고 있어요. 가끔씩 지금 뭐 이모티콘 그거 근데 한 몇백만 원 수익 보통 다 지금 저희가 투자 받아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뭐 SKT에 150억 투자 받고 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아마 이슈 터져서 다들 아실 텐데 그 연예과학 때 저희가 그 모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대화 데이터가 있고 뭐 부가적으로 AI 허브나 뭐 모두의 말뭉치나 뉴스나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했고 커먼 크롤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분기에 좀 LLM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외부 업체 수집 그런 크롤링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뭐 데이터를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저희가 크롤러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사내 GPU가 있기는 한데 거의 없긴 하고요. 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필요할 때마다 뭐 인스턴스 켜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보통 한 열 몇 대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A100 기준으로. 그래서 저도 뭐 A100 4대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2.3 빌리언 모델 학습을 할 때는 그때 AWS 세이지메이커에서 좀 할인을 받아가지고 뭔가 쓸 수 있었는데 그때는 A100 64대 기준으로 학습을 했었고요. 지금은 뭔가 전문 학습하는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몇억 투자해가지고 뭐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몇십 대 정도 A100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측 불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비슷한 점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채워지면 다 딴소리가 되는데 정도나 이런 거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예측 불가능성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말씀하세요? 들면 어떤 뭐 케이스를 넣었다던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지. 뭐 저희가 그 샘플링 방식으로는 뭐 타피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뉴클리어스 샘플링. 그래서 그 타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타피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0.3, 0.5, 0.8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링 뭐 한 200건 문장을 샘플링 각각 해가지고 그걸 좀 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파라미터가 좋은지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게 꽤 성능에 영향을 미쳐서 하이퍼 파라미터 만약에 탐색하실 때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루다랑 좀 별개의 질문인데 이제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보면 이제 연구실에서 일할 때랑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연구를 하다 보면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눈앞에 보이는 압박으로 다가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런 압박은 저희 회사가 나름 좀 자유분방한 편이라서 그런 압박은 은근 없긴 한데 연구실이 압박이 더 심하긴 합니다. 이게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교수님이 매주 연락을 하셔서 잘 되고 있니? 이렇게 하셔서. 근데 뭐 저희는 그래도 나름 저희 회사의 장점인데 뭔가 잘 안 되면은
리서처 사람들이 서로 그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서로 분석을 하고 서로 좀 토론하는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한이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빠르게 그냥 그걸 포기하고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계된 질문. 진로를 선택하실 때 연구 쪽에 남는 게 아니라 원래 약간 기업을 가고 싶어 하셨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슬기게 되신 건지. 박사 졸업할 때 진로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박사 졸업하고 나서 저희 교수님이 고대에 계시다가 카이스트로 옮기셨거든요. 참고로 주재걸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카이스트 따라서 포닥을 몇 개월간 하다가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뭐 농담이기도 하고 사실 그 뭔가 연구실 생활이 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재미없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뭔가 그때쯤 뭔가 헤드헌터들한테 제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이 언제 취업하니 이런 것도 있고 뭐 교수도 욕심이 있긴 했는데 제가 좀 박사를 빨리 졸업하기도 해서 사실 교수 지원하기에는 그때는 좀 실적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논문 실적이 몇 편 더 있었으면은 교수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은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 이메일 있어서 여기 메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